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상승에 기대감이 커지는 서울의 부동산 지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포구 성산동과 구로구 구로동, 도봉구 창동,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서울의 평균 분양가 평당 3,800만 원이 지난달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또 청약을 받아도 분양가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국민보급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34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9억 8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청약에 그런 과열되고 정쟁되는 이런 입지 좋은 지역들에 대한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양가 신축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제 수년간 진행되었었던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대출 규제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그런 PF 대출의 불안감으로 시장 그런 공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현금 가치의 하락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의 미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또 해보셔야 될 텐데요. 단순히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재테크, 부동산의 투자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소액으로 갈 수 있는 투자 방법들, 그리고 요즘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빌라 전세 사기 구제 대책,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향방에 좀 좌우될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내용들 오늘 입지 설명과 그리고 부동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상승될 수 있는 지역들과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이 아닌 또는 일반 매매가 아닌 이런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 투자처 함께 모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면요. 서울의 전세가와 매매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공급은 점점 희소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해 볼 만한 곳들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선 가좌역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과 홍대 인프라의 수혜를 모두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 마포구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포구는 서울의 지역들, 좋은 입지들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서울의 3도심 또는 뿐만이 아니라 강남 3구, 강북 지역에는 이제 마용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용성의 마포구가 될 것이고요. 자, 마포구에서도 이곳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더뎠었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뭐 가지올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조금 더뎠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성산동의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 지역 주변에서 서울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한 그런 교통망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자역과 그리고 마포구청역 두 군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6호선 하면은 이제 용산이라든가 이쪽 서울의 도심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고 경의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한강 이북 지역 라인에서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 철도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천공항이라든가 공항으로서의 그런 접근, 뭐 마곡 라인들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성산동입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차량으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좋은데요. 강병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간선도로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는 차량으로 내부순환도로, 강병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요즘 그런 워라밸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숲세권, 뭐 공세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인근 지역에는 경의선 숲길이 연남동의 연트럴파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평화의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축제에 구성이 되어 있고 녹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월드컵 공원과 하늘공원 거의 뭐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속의 숲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암 한강공원과 그리고 망원 한강공원들을 직접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뭐 나들이 나가시기에도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찾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성산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대학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명지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이제 동쪽 라인으로 연대라든가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모든 유명한 서울의 그런 중심적인 대학군들이 몰려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서대문구 라인들과도 굉장히 가깝게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그런 수요라든가 또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인 라인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직장까지의 그런 대규모 직장 타운까지의 업무 타운까지의 접근성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하철을 따라서 이동하기에 어떤 정도의 거리가 구성이 될지 살펴봅니다. 성산동에서 바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 DMC, 뭐 방송국부터 시작을 해서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죠. 이곳은 지하철로 단 3분이면은 6호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두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암 DMC는 3분 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서남권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도 마곡 나루역까지는 23분 그리고 서울의 3도심 중에 한 곳인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IFC까지는 지금 현재 1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아닌 지하철로도 이렇게 가깝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산과 서울역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은 단 10분과 13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 마포구청역과 가자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업무타운들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성산동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성수동 그리고 그 성산동 그리고 합정동이라든가 뭐 이곳 공덕, 대흥 이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들도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높은 상승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재개발 투자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빌라로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 조합원 주의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뭐 34평
25평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또는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계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 속의 재개발 투자처들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차 사업지로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 딱 지정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모아타운으로 A-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그리고 4구역으로 구분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낸 것이고요.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주민 동의율 80%를 달성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80%가 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구역과 3구역, 4구역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동의율이 완성된 곳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미엄이라는 피가 붙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이곳을 따라가기 위해서 2구역, 3구역, 4구역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런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신다면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까지는 약 3년 정도 예상을 2,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2차 사업지 성산동 모아타운 사업지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단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인근에는 이제 재건축 선상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투자 금액이 대신에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가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뭐 11억, 10억, 11억 이 정도 금액대에 넘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세 금액이 뭐 2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8, 9억 정도는 투자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곳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가 3억 정도, 그리고 매매 시세가 뭐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보시면은 좋은 매물, 좋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지금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고 추진위원회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 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 설명회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공사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축하의 그런 플랜카드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모아타운 2차 사업이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선정된 곳들도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관리계획 완료가 수립이 완료가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큰 한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관리 처분 이전 단계까지의 프리미엄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됐었을 때 양도소득세 실질적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2년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양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갈아타기 전략으로서 좋은 입지, 상급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까지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금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양가 뭐 9억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34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한 그런 자금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 정도의 그 금액들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금을 좀 모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 완성된다면 이곳은 대단지로 구성이 됩니다. 약 2,336세대로 지금 현재 모아타운 구성이 가능하고요. 대단지의 그런 프리미엄들이 또 단단하게 주택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산동 내에서도
부동산시형 아파트와 함께 더불어서 이곳에 대단지가 2개의 쌍두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규모의 업무시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3분에서 상암 DMC는 3분이었고요. 용산까지는 13분, 서울역까지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정말 직주 근접성이 좋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겠고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 또 주거의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호선,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간선도로 이런 차량의 진출입도 굉장히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점이고요. 한강공원이라든가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의 조성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추후에 아파트가 구성이 돼도 임대 놓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거주를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또 대학가 라인들의 상권 조성들 또 상암 DMC의 그런 신규 그런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역 시세 3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산정 실질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현금 청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모어타운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함되지 않는 좀 안전한 물건으로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3룸 지금 현재 전세는 약 3억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금액 5억 전후반으로 좀 보신다면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2억 원 정도의 좀 못 미치는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경의중앙선 통해서는 상암 DMC로 이동이 수월하고요. 6호선으로는 용산 업무지구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장 홍대선이 성산역 부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교통 호재는 또 시세를 확실하게 견인하는 호재인 만큼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구로역 신역사 개발, GTX, 지구 단위 계획 등등 이곳에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가득한데요. 서울의 서남권의 대장으로 변신할 구로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로동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재개발이 이곳도 역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투자가 좀 가능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이번에 110 대책에서 나왔었던 이제 세제 혜택들 이번에 또 종부세 폐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취득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데 있어서의 세금 문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서 자금들이 좀 돌고 부동산의 시장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겠다라는 것들이 정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빌라입니다. 자, 사실상 지금 현재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골자였고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임대 등록을 한다면 동일한 주택수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올 중반과 하반기에 이제 이 내용들이 언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 가늠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주택들의 지금 현재 전세 사기라든가 전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 아파트에 대한 매매량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전세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디커플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파트의 그런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고자 빌라에 대한 지원책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저희는 빌라에 이제 직접적으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투자를 좀
모색을 해보신다면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는 게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 구로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 지역입니다. 자, 역까지의 거리는 350m까지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재개발에서 역세권 개발이 가장 재개발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정한 면적 내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고 투자자로서 또는 이곳에 먼저 거주하셨던 이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장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났었을 때의 그런 향후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재개발이 된 곳은 이제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어서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구로역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이곳이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실질적으로 이곳 주변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요. 뭐 비례율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이 개발이 됐었을 때의 그런 필요성들이 정말 사진으로도 보기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거장으로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신도림역은 앞으로 GTX B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X의 호재를 수혜로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여기만 수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들도 같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구로역 인근 지역에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변에서 거주하기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구로동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공원이라든가 또는 뭐 도림천이라든가 또는 이제 구로구청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로 깔끔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주거의 환경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잘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에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업무타운, 지금 현재 쥐밸리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쥐밸리고요. 쥐밸리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이제 바뀌어서 쥐밸리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또 가까이에 1호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신다면 여의도 금융지구까지도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타운들이 위치하고 있고 좀 1호선을 따라서 멀리 이동을 한다면 이제 용산 라인이라든가 서울역 라인까지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2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도 서부간선도로 인근에서 서부간선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이기도 하지만 이곳 서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죠.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라든가 충남권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 인근 지역들 지금 현재 그 아까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지 지역들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골목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그 사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이 이런 극심한 노후도에 따라서 재개발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진출입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안이 이제 침하되거나 또는 이런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밀집도의 분산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재개발이 됐었을 때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변화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자,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정비 사업, 역세권 재개발 두 가지 방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운영 기준도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좀 바뀌게 되었고요. 바뀐 내용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존 용적률이 뭐 300%에서 이제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에 따라서 100%를 더 받고 그리고 장기 전세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약 300% 정도까지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3차 예정지라든가 재개발 사업지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근 지역들인데요. 사실상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구로역 인근 지역에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 시세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2억 중반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전세 금액이고요. 요즘 전세 사기나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 감정 가격에서 지금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해서 지금 2억 6천만 원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요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내에 재개발 투자, 초기 투자처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로구 구로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적도를 가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홍 색깔의 중공업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보기 귀한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이곳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지역의 활발한 정비 사업이 기대되는 만큼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들 보면서 좀 궁금하신 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죠.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자, 지난 3월 달부터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4천 건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지금 벌써 5월 달 거의 3천여 건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실거래 기준으로 해서 신고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예상해 봤었을 때도 지금 3개월 이상 4천 건이 넘어가고 있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조금 발빠르게 먼저 올 상반기부터 세미나를 좀 들어보시고 좀 투자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이미 매수를 좀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지금 움직여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가 된다면 공급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격들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그 시기가 2025년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제 계약했었던 건들이 이번에 또 새롭게 갱신되는 4년 주기가 2025년 또 2026년이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 8월 달이 된다면 또 한 번 전세 가격이 상승돼서 좀 이 전세 가격이 상승되는 금액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미 매수 가격이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에서 저희가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들 좀 플랜을 좀 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좀 상담 받으시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목해야 될 조정된 저평가 지역, 추천 지역,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 분석과 개인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미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상담, 그리고 또 개별적인 1대1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곧 시행된다고 하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7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선입니다. 자, 창동역 주변에는 국내 최초 아레나급 공연장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GTX 신호선이 완공된다면 삼성역까지 50분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서울 지역에서 좀 제가 많이 물색을 좀 해보다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 좋은 입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창동 지역이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앞으로 향후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동 지역을 좀 투자처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봉구 창동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창동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창동역 인근 지역은 다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와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룸이라든가 쓰리룸, 다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그런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뭐 방학동이라든가 또는 쌍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메리트가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제외한 아파트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창동역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창동역은 앞으로 이 인근 지역이 대규모의 업무타운과 문화사업지 그리고 신규 개설되는 이런 역세권 라인들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하철만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노선으로 창동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X도 앞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의 광역 철도망이 1호선과 4호선과 연계해서 무려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또 동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서울의 동북부의 그런 교통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동부간선도로의 그런 차량들을 많이 좀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유입량이라든가 또는 교통 그런 그 막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혼잡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구성이 된다면 차량을 이용해서도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간선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통만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의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업무타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빌라들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원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라인들 그리고 창동의 주공아파트 라인들이 굉장히 노후도로 보시더라도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80년식, 90년식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들, 지금 현재 창동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지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구성되어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어타운 또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가치 상승, 가격 상승들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소액으로 뭐 어느 정도의 금액대로 투자를 해서 이것이 재개발로서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입지, 주변 환경들이 바뀌면서 내 주택의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소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액 투자 금액만큼의 수익률을 좀 계산하시면은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처보다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에 나왔었던 7광역 중심지가 바로 창동상계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잠실이라든가 용산과 함께 더불어서 7광역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10년 전에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예전에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그 2030년까지의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창동 역세권 인근 주변 지역이 여기가 바로 창동역입니다. 창동역 인근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노원으로 가면은 이곳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차량기지라든가 운전면허 시험장도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창동역 인근 지역에는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이런 문화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건물들 그리고 또 업무시설들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동 역세권에는 환승주차장과 업무시설 그리고 대형 유통단지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는 대규모의 공연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동 운동장 부지에는 민간 투자 실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K-팝 전문 아레나 공연장으로 구성을 하는데 아레나급이 되려면 2만여 석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2만여 석 정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매해 관광객 25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류 관광의 그런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창동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레나 공연장 지금 현재 작년에 착공이 돼서 202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편 그 중랑천을 넘어가면 바로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의정부로 이전을 한다 또는 다른 지역 차선책으로 이전을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전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을 하고 나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복합상업 컨벤션 공공시설물들이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단순히 이제 이곳이 베드타운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족적인 업무타운이 같이 공존하는 곳으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외곽, 서울의 변두리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노도강 중에서 이곳 도봉구,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으로 지하철 노선뿐만이 아니라 GTX의 그런 C노선이 교차가 되게 된다면 광운대역과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서 양재역까지 C노선으로 교차가 됩니다. 자, 앞으로 15분 이내에 강남 삼성역을 도달할 수 있는 노선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KTX가 구성이 된다면 창동역에 구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정은 되었고요. 이제 이곳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들이 정비가 된다면 창동역은 이제 광역, 전국적인 교통망으로서도 그 파급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곳이 된다. 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창동역으로 모이겠죠. 창동역에서 환승하거나 창동역으로 이런 지하철, 광역 철도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동역에서 거주하는 거주의 만족도 또는 창동역 인근 지역의 주가 그런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KTX와 GTX 노선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민자역사 지금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조감도로 현재 구성을 합니다. 또 상업시설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곳에서의 그런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요. 자, 창동역의 마지막 히든카드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지상부는 지금 현재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상부의 도로 현황들을 이제 수변 공원화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지하화로 구성을 하는데 지하화가 구성이 된다면 이제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이렉트로 고속화와 일반 도로로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3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3룸의 시세가 4억대, 4억 중반대입니다. 그런데
약 4년 차 정도 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연차를 감안하더라도 약 4년 전에 분양했었던 금액 그대로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 2021년, 2022년도에 사실상 가격이 폭등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그 금액을 거치고 지금 현재 초기 분양했었던 2020년도 분양했었던 금액으로 재분양이 지금 현재 회사 보유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가 이미 4억 중반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세는요,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투자 금액 제가 말씀드렸었던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 가능하다. 이 지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먼저 보시면요.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네, 강북 교통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GTX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KTX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이 쿼드로프 역세권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잠실대교만 건너면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잠실로 이어지고요. 네, 인근에 동서울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서 외곽 지역의 이동도 편리한 곳입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볼게요. 자, 자양동 재개발은 너무 유명합니다. 자양 4구역과 그리고 자양 7구역 이런 지역들 이미 재개발이 됐었을 때의 부가가치, 강남권을 한강을 이제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고 또 한남동으로 넘어가면 한남뉴타운 라인들도 동일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을 많이 눈여겨서 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어 있는 곳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자양 1동과 2동 라인들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금액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 금액 초기 투자처라 하더라도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셔야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약 2억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이 있으니 지금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메리트 함께 살펴보고요. 앞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또 뚝섬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세권이라든가 또는 한강변의 친수환경 굉장히 좋은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건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대학교 상권들이라든가 이곳이 상권이 밀집되어 있죠. 상권이라든가 대학생들의 그런 수요 그리고 또 병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바로 북쪽에 있고 또 세종대학교라든가 한양대학교가 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의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군자 라인들 대학군들이 3개나 몰려 있다.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올 연말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좀 주거의 환경 시설들이 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지하철로는 이제 구의역이라든가 건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7호선, 구의역은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2호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바로 잠실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잠실이라든가 또는 7호선을 따라서 청담이라든가 서울의 가장 비싼 지역들 송파라든가 압구정 라인들, 청담 라인들을 지나가는 노선들이 바로 2호선과 7호선이기 때문에 이곳 광진구 라인에서도 그 인근 지역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서울의 한강 중심 지역들 차량으로 이동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상권 형성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상권들이 많이 좀 분산되고
어떻게 보면은 상권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환경인데 이곳은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건대 입구역 인근 지역에는 복합문화공간 상권이라고 해서 주상복합 상권인과 그리고 대기업 상권 그리고 대학가 먹자골목 상권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히려 상권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확장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 30대가 주가 된 그런 수요층들이 이곳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잠재적인 호재로서 2호선의 지하철, 지상철들이 이제 지하화되는 이런 방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 2호선 그 중에 이제 일부 노선들은 지상철로 이렇게 지상부로 이제 지하철이 그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지하화 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된다면 지상부는 이제 더 많은 도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 미관상으로도 또 활용도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장점들 중에서 바로 건대입구역부터 뚝섬역이라든가 뭐 이거 성수역 라인들 구의역까지 지상철들이 지하화되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양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자양 이동입니다. 그래서 지상철들이 지하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구의역 인근 지역에는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좀 오래 계속해서 계획이 나왔었고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2024년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광진구 통합청사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 업무라든가 주거 복합 타운까지 해서 약 10개 동 정도가 이곳에 이렇게 신축 건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0층 규모의 34층 규모의 뭐 업무 빌딩이라든가 또는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 시설로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현재 136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2024년 올해 이제 착공을 합니다. 이곳이 구성이 됐었을 때는 이제 지상 40층 규모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버스 위주의 그런 환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진출입이 필요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들 이런 그 버스 교통망이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한강 개발 호재 소식들도 바로 광진구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어타운으로 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주민 참여 형식으로 구성이 돼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사업지에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 입지 자양 이동 이주 수요 많아진다. 뭐 이런 언론들의 뉴스들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양 1구역에 지금 현재 예상 조감도 이렇게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자양동의 투자 금액 지금 현재 약 2억 원 정도인데 요즘 지역 시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천대, 7천대가 거의 없고요. 다 빠져 있는 모습이고 투룸 가격이 거의 5억대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조금 투자 금액 대비 좋은 가성비 있는 자양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자, 마용성광이라고 하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그 중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이곳 자양동 보시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철 노선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2호선 구의역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2호선은 서울의 곳곳을 경유하는 핵심 지역이다, 핵심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근에 강변역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강변역에는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대교 건너면 잠실 내 업무단지로 이동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근처에 뭐 건국대학교를 비롯해서 세종대학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030 학생들의 수요 함께 만나볼 수가 있고요. 병원도 좋습니다. 뭐 요즘 병세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리를 건너면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요. 또 인근에는 건국대학교 병원 이런 대학 병원이
근처에 2군데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